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박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북한의 숨고르기 양상은 오늘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면 전환 가능성을 예고하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위기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무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금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강도 도발이 지난 9월이었죠.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네, 9월 15일에 미사일 발사하고 그 이후에 고강도 도발이 없었고 예. 70일이 좀 넘었죠. 네, 그렇죠. 석 달째입니다. 2달 열흘. 네. 이렇게 지금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한 며칠, 한 열흘 전, 한 2주일 전까지 말이 많았는데 예. 국면 전환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또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국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심지어 미국까지도 암중모색을 하는 단계다. 또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암중모색 상황, 북한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사실은 지난 2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자극하는,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든가 예. 군사훈련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좀 압박을 강화를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례적으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위가 조절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암중모색, 국면 전환에 대한 암중모색이라는 상황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중국도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고 예. 북한과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중 관계 개선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도 역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에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그렇죠. 재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대대적인 한미 또 연합 군사 훈련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어떤 그 압박 정책 네. 이것도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옥죄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고 예. 그게 아니다. 여전히 그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그 대북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압박 일변도 얘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책 당국자나 미국의 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북한과 대화 얘기 완전히 사라졌다. 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뭘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든가 또 항공모함 세 척이 합동으로 또 훈련을 하고 네. 다음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군 훈련도 연합 공군 훈련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고강도로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만 230대가 온다고. 네, 230대 이제 한미 연합에서 이제 연합에서. 230대인데 예전에 다 매년 같은 기간에 했던 겁니다. 예. 이제 했던 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참여하는 비행기가 약간 좀 달라서 고강도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압박으로 아주 돌아섰다 이런 예. 해석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외교적인 해법은 유효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최대 압박도 하지만 최대 관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병행설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압박과 관여가 병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도 사실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오늘까지 이제 70일 가까이 잠잠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대응 기조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할 텐데 대체적으로 북한이 왜 이러느냐 하면은 뭔가 좀 못하는 게 아니냐.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도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숨을 죽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충분히 도발도 많이 했고 이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국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쪽에 다소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도발하는 방법이 핵과 미사일 외에 고강도 미사일 외에도 또 있습니다. 예.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부추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 말고도 북한은 기록 영화를 통해서 또 도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성명을 통해서 엄청난 말폭탄과 네. 이제 협박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긴장 국면을 이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사일 발사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위가 조절이 돼 있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 재지적 문제는 굉장히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성명을 보면 매우 정제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북한이 못해서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 아니면 국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고 숭타오 전략 외교 대외 연락부장이 연락부장. 방문했는데 김정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는데 예. 이제 일본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와서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제 숭타오 특사가 중국 이제 북한에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중국의 특사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김정은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면담이 불발이 됐다라고 예.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럴 듯하긴 한데 약간의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 뭐냐하면 만약에 중국에서 김정은 면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생각을 했다면 숭타오 특사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제 숭타오 특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 부장입니다. 예. 이제 공산당 서열로 보면 중앙위원입니다. 예. 중앙위원회 위원 높기는 하지만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제 과거 5년 전에도 이제 공산당 대회 했고 끝나고 나서 설명하기 위해서 특사 보냈고 10년 전에도 공산당 대회 했고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사 보냈는데 예. 그때는 서열이 높았습니다. 예. 정치 국원이 간 거죠. 예. 이제 거의 두 등급이 높은 사람이 갔는데 이번에는 두 등급이 낮은 사람을 파견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미 중국 최고 지도부는 특사를 누구를 보낼까를 결정하기 이전에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 문제는 이미 특사 보내기 전에 북한이 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그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이 확인이 됐고 예. 그러면은 김정은 지도자를 만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김정일을 면담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 구원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예. 숭타오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재 완화 같은 문제 때문에 김정일 면담을 못한 게 아니고 예. 김정일 면담이 안 될 거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지위가 낮은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사전 조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역으로 뭐 제재 효과가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봐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네. 당연히 이제 뭐 북한의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굉장히 강한데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원유는 아니지만 이제 정제유 부분에서 공급량의 절반을 줄여버렸습니다. 이거는 한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제재입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이제 문제는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북핵 문제나 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예. 한중 관계가 지금 이제 개선되는 분위기로 이제 전환점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 양쪽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서로 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교장관 회담하고 나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여전히 약간 불씨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해석상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예.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10월 31일 날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그 관계 개선에 대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한 협의 결과라는 예. 이제
문서입니다. 예. 이제 이 발표문이 있는데 이 발표문의 제목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대개는 합의문인데 협의 결과입니다. 이제 협의 결과. 예. 협의는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서로가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장했고 저쪽은 저쪽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협의 결과니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결과문을 발표를 한 것은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서로가 싸웠다는 얘기를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 사드 문제 가지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발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린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중 관계 개선되는 건 맞죠. 예. 사드 문제 해결됐냐? 안 됐습니다. 예. 견해차가 있다는 게 협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군사 당국 간에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 문장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중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개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약이 있다라고는 우리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봉합인 것이죠. 그래서 사드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한중 관계 개선 되겠냐?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문서가 이제 모순적인 요소가 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 견해체가 있지만 한중 관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 군사당국 간에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한중 관계 개선은 큰 틀에서 가고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 개선을 뒤집어 엎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국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국 최고 지도자는 앞으로 4년 이상 집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사드 문제 가지고 한중 관계가 뒤집히는 않습니다. 예. 예,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